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이와 관련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전 세계의 천조국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미국에 대항하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동안에 베네수엘라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의 체포작전이 시작되고 3시간 만에 마무리하며 CIA의 정보력, 막강한 공군력,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부대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이 어느 나라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함께 이란이 강력한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이란 정부와 종교 최고 지도자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란의 시위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현재 시위는 어떤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원래 왕정의 국가였으며 미국 서방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며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종교에 의한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슬람 혁명은 왕정의 독재와 부패, 석유 수익이 일부 엘리트층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여성의 복장 자유와 세속화 등의 서구식 근대화가 이슬람 성직자와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고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왕정에 대한 반발이 결합되어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확산되었고 왕정이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자 민심은 더욱 격화되었고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에 의해 왕정이 붕괴되고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 형태이지만 대통령은 행정부를 운영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군통수권, 사법부 수장 등 주요 기관, 지도자 임명 등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종신직인 최고 지도자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녹색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과 중산층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폭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유가 인상으로 서민, 노동자들에 의해 시위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실업, 물가 상승, 부패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던 상황에서 유가 인상이 도화선이 된 시위였습니다. 2022년에는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규정 위반으로 체포된 후 사망하면서 히잡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인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 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정부가 통신을 차단하며 강경 진압하였습니다. 이란은 2025년부터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며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며 물가가 폭등하였고 2025년 12월 전쟁 이후 UN 제재가 가동되면서 경제가 더욱 압박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국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절규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테헤란 시장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상인, 학생, 노조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신정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며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도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이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고 미국은 이란 정부의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학살 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은 이란의 경제 붕괴와 정치 불안을 중대한 지정학적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불과 2주 만에 31개 주 34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사망자가 200명 이상, 일부 보고는 2,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영안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신을 기도실에까지 안치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으로 악화되며 의료체계가 마비되었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후예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이란 신권 정부를 붕괴시키자고 선도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국제전화까지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규군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혁명수비대 IRGC가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체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강경 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고 발언하며 대규모 공습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폭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군은 적이 실수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발언을 강화하며 군사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내부에서 모사드와 협력한 간첩을 처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소 이란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경계하며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란이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열심히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시위 진압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스라엘은 안보 협의를 진행하며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경 경고하였으나 이란 내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하며 이란 신정체제의 약화를 기회로 보고 있기는 하나 현재 직접 개입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는 시위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 안보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가 나락으로 가면서 환율은 아르헨티나를 뛰어넘어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으며 이란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 최악의 상황에서 헤즈볼라, 시리아에 돈을 퍼준 최고 지도자가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이란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경찰과 정규군에 이어 혁명수비대까지 투입하여 실탄, 산탄총,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사상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하메네이의 행방을 잘 알고 있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고 하메네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 하메네이도 이라크 후세인의 뒤를 따를 경우 중동은 미국에 의한 신질서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인해 체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혁명수비대 등 하메네이에 대한 종교적인 충성심이 강력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대항할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위로 인해 무고한 사상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란의 시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